그런 체계를 좀 다시 한번 보다 진보돼서 계속해서 되는 이메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100% 방어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진보된 보안 기술력을 가지게 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퍼셔널 포인트가 그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1000만 정도 안팎이라든지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작죠. 근데 여자 남자 다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군대가 보통 여자가 2년인가 남자 3년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사이버 쪽 그리고 좀 하이테크 쪽을 가려고 하면 군 복무 기간이 5년에서 6년이 돼요. 그런데 이 5년, 6년이 걸리는 군 복무를 지원하려고 경쟁률이 굉장히 세고, 이 분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인텔리한 그 사람들이 이 분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하이테크 분야가 또 사이버보안 분야가 왜 5년, 6년이냐면 기본적인 기술을 배우는 데만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운 기술력을 가지고 다시 어떤 그 나라의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2, 3년을 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최소 5, 6년을 군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좀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심화된 어떤 기술력을 가지려고 고대에서 사이버 방어과를 만들고 의대보다도 더 높은 경쟁률을 있었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고가 되는 건데, 그런데 5, 6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왜 하냐면 5년, 6년을 하이테크 분야에서 하고 나면 다시 이제 이 필드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비싼 몸값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 6년 군복무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이 이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습득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묻지마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스타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안 기업들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데, 또 하나는 단결력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단결력인데, 이렇게 스타트업 되는 그 기업들이 세계를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민족들이 또 같이 지원해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배우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요. 일단 이메일에 대한 부분은 워낙 잘 아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길게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어쨌든 이메일 공격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이메일 공격도 이제는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보안 부분을 서비스로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공부하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해킹도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냈던 여러 기사들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국회의원실 사칭했던 메일이 상당히 또 한번 히트를 했었고, 그리고 신뢰하는 이메일 주소를 위장해서 하는 이런 미시 공격들이 많았었고, 특히 이제 이 엄청 컸었죠. 미국에서 SB 파산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또 공격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는 이 직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지금 기사 올라온 지 30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이 한 페이지를 넣었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기사 검색하시면은 연합뉴스부터 YTN부터 지금 각종 메이저 그 미디어에서 이 기사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아마 이런 메일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메일 계정이 유출됐다. 제가 MS에서도 사실 저희도 5365를 사용하는데 5365에서도를 통해 사칭해서 메일 계정 이메일 비밀번호가 노출됐으니까 바꿔라 이렇게 하는 메일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클릭하면서 계정 정보를 다시 넣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계정 탈취를 하고 그 사람에 있는 PC에 있는 정보들을 유출한 사례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 변경했는데 그 다음에 있던 자료들이 다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 건이 굉장히 심각한 게
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참조하시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더 세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이 퍼셉션 포인트의 또 특징 하나는 퍼셉션 포인트가 군의 이제 레드팀에 있었던 이런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24시간 SOC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필요한 시점에 이 SOC에 분석 요청을 하면 10분 이내로 리스판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SOC에 대한 운영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메일 보안을 되어 있는 여러 기업들을 가보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메일 보안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입되는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99.95%라고 했는데 SELab의 최근 2022년도 테스트에는 100%라고 나옵니다. 어차피 거기는 이제 정해진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를 탐지를 했고 새로운 기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99.95%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플랫폼의 기반으로 3년 전, 4년 전에 가면은 93%, 94% 이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어떤 업데이트되는 이러한 기술들이 최근에는 99.95%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00% 스캐닝을 합니다. 이메일을 받게 되면 이메일 안에 들어있는 어떤 텍스트부터 또 링크 또는 첨부되는 파일들 이런 부분들을 다 스캐닝을 하는데 들어온 내용만 스캐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연결되는 모든 연결 고리들을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연결이 되는 연결 고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메일뿐만이 아니라 사용하고 계신 클라우드 부분들,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 이외에도 저희가 바로 연결돼서 이메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루트로 사스 서비스 이용하는 루트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모든 콘텐츠들을 또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확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어플리케이션들, 예를 들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올리는 파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보험 신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파일들을 올리게 되고 또는 특정 신청, 국가에서도 그런 파일을 올리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죠.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거나 그런 경우에 거기를 통해서 또 악성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인하우스 어떤 업무 시스템과 바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브라우저와 같이를 통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여기가 원래 이 내용은 왜 있냐면 저희가 웹 격리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별할 수 있는 링크에 대해서는 실제 브라우저가 아닌 격리시킬 수 있는,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시 격리할 수 있는 이런 2단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브라우저 부분들이 같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평가했던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4회 연속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로 4년 연속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이제 SELab에서는 2년 연속 1위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22년도 데이터인데 2021년도 데이터를 보면 여기 이제 97%인가 98%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100%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오탐이 적은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36 같은 경우에는 일단 떨어졌는데 퍼셉션 포인트도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메일 보안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되게 많은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이제 샌드박싱하고 그다음에 CDR 이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큰 기업에 가면 샌드박싱은 샌드박싱대로 하고 있고 CDR을 또 적용하고 있고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복합적으로 여러 단계를 두고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샌드박스를 하고 CDR을 한다고 다 필터링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샌드박싱 같은 경우 하면 저희가 러닝 타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러닝 타임을 우회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가상머신에서 그 샌드박스 하고 있는지를 탐지해서 우회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문제는 우리가 이 샌드박스를 구성을 할 때 숫자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너무 많은 이메일이 들어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파일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리얼타임으로 바로 반응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싱에 대한 이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샌드박싱에서 하려고 검사하는 파일이 한꺼번에 동시에 너무 많은 메일이 들어오면 50%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C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로부터 악성된 부분을 제거하는 형태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또 애로사항이 뭐냐면 원래 있어야 되는 기능인데도 제거가 돼서 원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매크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악성이어서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업무상에 또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하더라도 100%다 탐지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퍼셉션 포인트가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세븐 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을 씁니다. 제가 이제 각각의 레이어들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레이어들이 순차적으로 하나 스팸을 피터링하고 얘를 피터링하고 한 개를 다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메일이 들어오게 되면 7개의 레이어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방향으로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동시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동시에 실행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일이 들어오면 각각의 엔진이 동시에 VM으로 뜨게 되고 거기 안에서 각각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엔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기술이 하프라고 하는 하드웨어 어시스턴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퍼셉션 포인트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가장 베이스되는 기술이 이 하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메일 보안이 워낙 오래됐고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드오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도전할 만한 하다라고 판단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정상적인 파일들을 실행을 시켰을 때 CPU에 로드가 되는 프로세스 맵이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핑거프린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어도브가 되든지, 저희가 우리나라에만 사용하는 아래한 것도 최근 연동을 이제 작년에 다 해놨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로딩이 돼서 올라왔을 때 얘가 가지는 이런 프로세스 맵이 있어요. 실제로 파일을 돌려서 얘가 뭔가 행위를 하는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CPU에 로드되면 떠지는 이 프로세스 트레이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만 보면 얘의 맵이 그려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상적일 때의 핑거프린트를 떠나요. 그리고 들어오는 파일들의 모든 파일들을 저희가 VM으로 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 파일들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면 얘가 실행되는 프로세스 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조해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애들은 다른 형태의 프로세스 맵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정확도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알려지지 않은, 저희가 제드게이나 엔데이 이런 걸 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 기술에 의해서 필터링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굉장히 독보적이고, 그리고 일부 이제 특허도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퍼셉션 포인트만의 기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실행이 됐던 어플리케이션들은 버전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핑거프린트로 어떤 그 프로세스 맵을 떠놓는 거를 버전별로 다 떠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CPU로 생성된 그 수신된 파일들을 떠보면 버전별로 다 했던 부분을 비교를 하면 실제로 이 악성 파일이 2019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2010이나 2016인가 여기서는 악성이 돼요. 그러는데 VM으로는 이걸 다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는 모든 나온 버전들을 다 확인하는데 러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에 뜬 그 프로세스 트레이스를 보고 하프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디텍팅 할 수 있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레이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의 레이어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7개의 에어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서 걸린 것 같은 경우에는
폴리시도 걸리고 안티스팸에도 걸리고 TI에도 걸리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엔진에서도 걸리고 피싱에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들을 다 종합해 보면 얘는 100% 악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요약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화면은 영어로 보이는데 한글화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 메일이 왜 이 근거에 의해서 악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운영자분들이 다 직접 보실 수가 있죠. 이 부분은 한동안 또 저희 또 문의가 왔던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 파일을 가져다가 이제 샘플 파일을 받을 수가 있는 경로가 있어서 받아다가 바로 검사해봤더니 이러한 형태대로 바로 디텍팅이 돼서 저희가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한 검증을 해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우리 내부적으로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도메인이라 하더라도 계정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계정이 탈취되거나 여러 가지 형태대로 악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다 탐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I 부분, 안티피싱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레이어들이 어떻게 하냐면 레이어 간의 상호 교환을 합니다. 예를 들면 TI에서 잡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레이어에서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TI에서 잡았으면 다른 레이어에서 못 잡았다는 얘기는 다른 엔진이 놓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분석을 해서 엔진을 보완을 합니다. 왜 TI에는 있는데 다른 레이어에서 못 잡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걸 다시 보완을 하게 되고 또는 다른 레이어에서 잡았는데 TI에는 그 정보가 없어요. 그럼 TI에다가 그 정보를 다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레이어가 서로 상호적 작용이 되면서 계속해서 보완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90% 넘었던 이런 탐지율이 지금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엔진들끼리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안티피싱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회사를 테스트를 해서 동일한 형태대로 만들어보면 모르죠. 우리가 이제 사람의 육안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메일에 와서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똑같으면 그냥 이거 다 항상 우리가 URL을 다 눈으로 다 보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사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당할 수가 있죠. 이것도 저희가 필터링해서 차단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부분도 모든 내용들을 다 탐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MS의 EOP나 디펜더를 비교한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또 빠르고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레퍼런스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부분을 포션 소프트를 바꿔서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동시에 모든 내용들을 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움직이면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어느 날 새로운 기술이 정말 나와서 저희도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못 잡은 형태들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찾게 되면, 알게 되면 그러면 저희는 그 패턴에 대한 로직이나 폴리시나 이런 부분 업데이트를 2시간 안에 전 세계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초는 놓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안티 스팸 기술들이 들어있어서 이제 스팸 메일 필터링 해주는 부분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프라고 하는 기술 이외에 저희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커시브 언패커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어느 URL 링크이거나 어느 파일이거나 또는 파일의 집합 체인, 압축 파일이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각각을 다 트레이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트레이스를 하게 되냐면 어느 링크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 링크 자체는 악성적인 게 없어요. 링크는 괜찮아요. 근데 이 링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연결되는 연결고리들을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가보는 거죠. 이것들을 저희가 다 각각의 링크들을 다 또 VM을 띄워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서브 링크, 서브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있는 URL만 문제가 없다고 해서 패스하는 게 아니라 그 서브 URL까지 다 보게 되는 거죠.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기는 파일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어떤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 파일 안에 링크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파일 안에 어떤 위협 정보, 연결된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다 찾아냅니다. 파일 같은 경우도 파일 안에 들어있는 URL 그리고 여러 개의 압축 파일이 있으면
여러 개의 파일들을 동시에 다 띄웁니다. VM으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100% 스캐닝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처음 도입 부분에 있었던 100% 다이나믹 스캐닝을 한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도록 그 세세하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피싱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저희 회사를 샘플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 저희 사이트가 아니라 유사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 대한 필터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이 사칭하는 그 이미지들을 인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URL의 어휘 분석을 해서 얘가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런 독보적인 또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이트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이트로 피싱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또 차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성 이메일 중에 이제 업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이제 VIP 목록 같은 경우 뭐냐면 내부의 중요 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칭해서 또 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공격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직원 이름을 스토킹하는 부분들을 강화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들을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프를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면 이 버츄얼머신의 파일들을 이제 러닝을 해보면 여기에서 실행되는 부분들이 이제 메모리로 올라오게 되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 익스큐션 플로우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CPU 레벨에서 이 플로우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핑거프린트로 남겨서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대상의 기준점을 삼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엔드의 취약점이나 제로데이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좀 강력한 어떤 보안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샌드박싱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떤 리소스에 대한 문제,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우회 공격에 대한 방어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부분, 그 샌드박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한계점, APT를 방어하는 샌드박싱의 한계점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프 기술을 이용을 하면 그 샌드박스 문제점을 대체하면서 시장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메모리 취약성 공격 탐지라든가 알 수 없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떠한 공격 기법이 다음에 또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에 대한 대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탐지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서도 하지 못하는 100%에 가까운 그런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딜레이가 없다는 저희가 보통 평균 그 디텍팅 타임을 10초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샌드박싱을 이용하게 되면은 뭐 5분이라던가 뭐 이렇게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딜레이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프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위협도 다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분이 걸리지 않는 시간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고요. 이 클라우드를 쓰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게이트웨이를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마다 출입 게이트를 두고 거기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출근 시간에 보안 검색대 통과하려고 그러면 줄 서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동시에 몰리게 되면은 출입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베이스는 저희가 VM을 무한대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메일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내용들을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신속한 지원. 그래서 저희가 365시간 항상 SOC팀이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클릭으로 바로 SOC팀하고 바로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저희들이 통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도 있고 해서 즉시에 대응될 수 있는 레드팀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동일한 수준으로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